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오늘이 12월의 첫날인데요. 네. 그러니까 2023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된 건데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늘 하게 되는 말이지만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네. 올해는 그만 안 하려고 했는데 방송에서까지 하게 되네요. 네.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자동탄식과 함께 아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뭐 또 새해가 다가온다는 얘기니까 연말연신 좀 설레는 마음이 있죠. 12월은 순 우리말로 매듭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한 달은 좀 우리가 마무리 잘 짓고 매듭 잘 짓는 한 달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예. 근데 매듭을 잘 짓고 싶은데 속상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한 살 더 먹잖아요. 근데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생각해보면 매듭달이라고 하니까 좀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12월을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어떻게 있을까요? 하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럼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 아우, 한 해 당연해요. 동안 고마웠던 사람, 또 보고 싶었던 사람, 예. 그리고 관계가 조금 소원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초촐하게나마 자리를 가지면서 또 풀 건 풀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최고 아닐까요? 예. 아름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예. 결국은 달리 생각해보면 12월 한 달 내내 모임이 있어서 술 좀 마시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하고 만나고 싶은 분들은 내년에를 주세요, 내년에. 예. 원래 풀입니다, 풀. 번호표 뽑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요즘 사실 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요즘 사회가 조금 위험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기분 좋다고 배회하지 마시고 예. 가족들 걱정하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네. 아무래도 연말 되면은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사건 사고도 뒤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대구 경북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그중에서도요 아주 특수한 임무를 맡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봤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멋진 헬멧도 함께 네. 등장해 주셨고요. 제복을 입고 나오니까 분위기가 멋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여성 경찰 세 분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는데요. 네. 한 분 한 분 먼저 인사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북부경찰서 양화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사 진선미입니다. 네. 포항에 쏘신 진선미 경사님. 경사님. 네. 저희가 특수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우리 진 경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어를 할 줄 아는 수어경찰입니다. 수어 경찰이요. 네. 그럼 혹시 지금 하신 자기 소개도 좀 수어로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어경찰 진선미 경사님 맞나요? 경사님의 이야기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다음 분도 어떤 특수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경찰분일지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찰청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장 주의연입니다. 네. 주이현 경장님. 네, 맞습니다. 주 경장님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저는 일기 뇌파 분석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기 뇌파 분석관 네.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뇌파 분석가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분이죠? 뇌파 분석은 이제 과학수사 기법으로서 네. 뇌파를 가지고 거짓말 탐지 등에 활용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네. 거짓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분석장 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우리가 무슨 말하면 다 아실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이현 경장님에 이어서 옆에 분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청 교통사이카 순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장 최재희입니다. 네, 사이카 순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사이카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이카는 경찰 오토바이를 지칭을 하는데 원래는 오토바이 옆에 보조석으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예전에는 사이드카라고도 불렸는데요. 네. 이제 그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떨어지고 1인이 승차하는 근무를 하면서 이제 명칭이 사이카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현재는 사이카라고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군요. 오늘도 확실하게 사이카를 알게 되네요. 근데 오늘 특히나 또 특수임무를 맡은 우리 여경분들 또 제복 입은 모습이 그래서 그런지 더 아주 멋지게 멋져요. 보이네요. 네. 수어 하시죠. 또 뇌파 뇌파 분석. 분석 하시죠. 사이카 타시죠. 아우 정말
멋지십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특수 임무를 맡으신 분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아니면 전국에 이런 특수 임무를 맡은 분들이 한 몇 분이 계신지가 궁금해요. 예. 일단 수호 경찰부터 네. 여쭤볼까요? 수호경찰은 전국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집계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수호가 필요한 경우 혹은 이제 수호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필요할 경우 활동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뇌파 분석관 주희영 경장님, 뇌파 분석관은 전국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뇌파 분석과는 작년 2022년도 하반기에 첫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4명이 있고요. 예. 대구, 서울, 인천, 그리고 전북 이렇게 한 명씩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기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영광입니다. 와. 그 중에 4분 중에 한 분을 뵈니까 너무 영광이에요, 전국에서. 진짜. 그리고 우와. 사이카는요? 네, 사이카는 전국 시도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대구는 현재 대구시경찰청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25분은 남녀 합해서 25분. 네, 남녀 합해서 그럼 25명입니다. 여성 사이드카 순찰 대원은 지금 현재는 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유일한 대구 경북의 유일한 사이드가 순찰대원분과 함께하고 야. 있네요. 지금 그 오늘 3분이 나오셨는데 예. 이 3분 외에도 전국의 수많은 우리 경찰관들이 곳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참 궁금한 게 연말만 되면은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실제 연말이면 더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연말에 우리가 그런 기사를 많이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 도로에서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연말 되면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네, 아무래도 연말 연시가 되면은 평소보다는 모임 자리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기분 좋을 정도로 음주가 들어갈 네.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좋게 마무리해서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시면 참 좋을 텐데 한 번씩 이렇게 음주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도로상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평상시보다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12월부터 이제 특별 단속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교통사고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뉴스를 전해드렸거든요.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부터 굉장히 음주 단속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주의하셔라 이렇게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연말 연시에는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지도 궁금한데 우리 진선미 경장님 좀 얘기해 주세요. 파출소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계신 거죠? 네,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고요. 연말 연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열기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 화재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또 모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거 오랜만에 착용하신다고 기금속 함을 열어봤더니 내 기금속이 없어졌다. 이러면서 절도 신고가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몰랐네요 그런 건. 네. 네. 아무튼 12월부터는 이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바빠지시는 그런 모습.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제 한 분 한 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포항 양학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진선미 경사님. 네. 지금 맡고 계신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112 신고와 혹은 또 파출소로 방문해 주시는 민원인들 상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 업무를 맡고 계신데 그럼 수호 경찰로서의 역할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수어로 경찰 활동했던 거는 절도 현장 신고를 받고 왔더니만 상대분이 농아인이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번 수어를 직접 현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 경찰청에서 수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찰을 따로 특별히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특기가 있으셔서 채용이 된 겁니까? 저희가 따로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을 뽑지는 않고요. 예. 이제 거기 안에 경찰 안에서도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거기서 이제 수어를 하실 수 아는 분들이 수어 관련해서 홍보 영상을 찍기도 하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평창 패럴림픽에 수어 경찰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약간의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더 이렇게 나가서 행사를 활동하게 됩니다. 그럼 패럴림픽에는 공식적으로 파견에 나가셔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호 경찰이라고 해서 따로 채용을 하는 건 아니고 수호를 할 수 있는 분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호 경찰로 불리게 되신 건데 그러면 뭔가 첫 시작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수호를 활용하게 된 일을 하면서.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저희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서 어떤 일인지 그 상대자분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자분이 말씀은 안 하시고 종이에다가 서투게 글씨를 몇 글자를 적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혹시나 해서 수어를 가능하시냐고 수어로 표현했더니 상대가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네, 수어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더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겠구나라고 알게 돼서 그분과 현장에서 바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요. 이게 뭔가 소통이 잘 돼야 사건 해결도 잘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수어를 한다거나 수어를 좀 배워놓으면 혹시 승진하는데 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도움 될 있나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플러스 요인은 있지 않고 네. 말 그대로 저희는 경찰은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하다 보니 경찰과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수어는 어떻게 배우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 농아인분들이 수어로 대화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게 뭐지? 라고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아보니 이거는 수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수어를 나는 전혀 모르고 그렇지만 외국어를 배운다고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라면서 수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수어를 하신 지 꽤 오래 되셨겠네요. 네, 대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 시험 치려면 필기, 실기 거기다 체력 단련까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수어 공부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 나라고 제가 또 경찰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에 꼭 쓰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112 신고센터에 수어 하시는 분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은 전화 신고해서 신고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럴 때 문자로 어떡하죠? 신고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화 통역을 통해서 이제 또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보통 농아인분들은 이제 통역사에게 한번 의뢰를 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또 신고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거쳐서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진선미 경사 같은 분이 현장에 있다면 훨씬 편하겠죠. 그렇죠. 대학교 때 그 수어를 배울 때만 해서도 경찰관 생활을 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경찰행정 전공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경찰이 꿈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경찰이 돼서 너무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때부터 이 수어 배울 때 이건 나중에 내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대할 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러면은요. 네.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러시네요. 경찰이야. 그러니까 성견 지명도 있었고 왜냐면 실제로 네. 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패럴림픽에도 선발이 돼가지고 나가신 건데 어떻게 선발이 된 거예요? 저희 경북청에서 수어 관련 홍보 영상을 촬영했었거든요. 예. 네. 그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다 보니 패럴림픽을 맞아가지고 경찰청에서 수어 가능한 경찰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지원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본청에서 관심 깊게 보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우와.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뿌듯하셨겠어요 바로 그냥 그때. 발탁됐네. 배우길 잘했구나 하는 순간이셨을 텐데 네. 패럴림픽 말고 또 내가 수화 배우두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만나는 민원인이 네. 전혀 대화를 못하고 그분은 또 답답하시잖아요. 예. 저희랑 다르게 네. 또 지나가는 비장애인들에게 쉽게 말을 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그런 걸 보고 또 경찰이니까 또 평소에 유익 있게 지나가시는 분들 예. 상황이 어떤지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경찰인 신분을 얘기하고 혹시 농아인이신지 확인을 해보시고 수화로 통역이 필요해서 제가 그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예. 드리고 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기간에는 그러면 어떤 임무를 하셨어요? 가서. 평창 패럴림픽 기간에는 저희가 전국에 7명이 모여가지고 평창 패럴림픽 올림픽이 진행되는 경기장이랑 그다음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7명이 흩어져서 각각 거기에 방문하시는 관람객들, 농아인분들 혹은 뭐 통역사분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관광지 안내라든지 혹은 그곳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저희가 해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어 통역을 다 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예. 거기도 민원 해결할 게 많았겠죠. 그렇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 패럴림픽에서 활약한 수어 경찰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그때만 했어도 이제 수화 경찰이었네요. 지금은 수어 경찰인데요. 네. 예. 저렇게.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인 거죠. 네, 지금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통역해 주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아, 제가 수어를 조금 알고 있다. 천천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셨다 저렇게 통역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화가 되니까. 역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수어 경찰을 배치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얼마나 뿌듯 하셨을까요? 공식적으로 그럼 국내 1호 수어 경찰로 활동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다른 나라에도 수어 경찰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나라를 전부 다 돌아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다른 나라 경찰들도 만났거든요. 예. 네. 그분들은 수어 경찰이란 걸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아마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없는 곳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패럴림픽에서 국가대표들이 많이 있지만 국가대표 수어 경찰로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뿌듯했을까. 내가 대학교 때부터 수어 배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패럴림픽 때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정말 농아인 분들이 더 저희를 뵙고자 오신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 경찰에서 농아인까지 배려를 해주는구나 라면서 그분들이 저희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함께 얘기도 하고 저희가 기념 촬영도 하고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외국인 분들에게도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드렸거든요. 네. 이게 I love you라는 수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배웠다, 이제 하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수화를 알려드리고 저희가 경찰이지만 수화를 하는 경찰입니다라고 안내도 드리고 농아인분들에게 현장에 필요하신 것들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그때 IOC 관계자분들이랑 다른 나라 경찰분들이 대한민국 경찰은 농아인들까지 배려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수어 경찰로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야. 박수 칠만하네요. 진짜. 그럼요. 예, 우리 진선미 경사님은 언제 경찰이 돼야지 하는 꿈을 가지셨나요? 저는 거의 5살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랑 외삼촌이 다 경찰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저한테 조금 많이 온 것 같았고 또 할아버지가 그 6.25 사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때문에 할머니가 늘 현충일날 네. 제 손을 잡고 그런 기념 행사에 많이 가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누군가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이 기려주고 또 누군가의 죽음을 좀 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아, 나는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경찰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계속 꾸게 그럼 되었습니다. 경찰 합격했을 때 가족들이 정말 좋아했겠어요. 네, 다들 너무 좋아하셨고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길에 정말 많은 박수도 주셨고 또 한편은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기 예. 때문에 옆에서 모시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그 일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뭐 경찰이 주변에 경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주변 환경이 본인도 경찰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학교 졸업하고 바로 경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셨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그때 키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키제한보다 좀 작아가지고 네. 그때는 응시를 못했습니다. 어머. 키 제한이 있었군요, 예전에는. 우리 몰랐어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키 제한이 풀릴 때까지. 야. 네, 그 당시에는 키제한 때문에 좀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속상했겠다. 너무 속상하다. 그 오랜 꿈을 그것만은 바라보고 살아왔었는데 예. 그래서 아, 기회가 된다면은 나는 더 늦더라도 더 멋진 혹은 더 전문적인 경찰이 되어서 가고 싶다 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공부를 하고 늦게 다시 경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키제한이 풀리자마자 바로 또 응시를 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좀 더 좀 특수한 임무를 하고 싶어서 그 법의학 공부를 하셨다는데 우리가 말은 좀 들어봤는데 법의학이라는 분야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부검을 해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여부를 확인하거나 네. 혹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없는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이게 정말 뺑소니였는지 아니면은 다른 일이었던지 그런 원인들을 찾기도 하고 단순히 저희가 부검만을 공부했던 게 아니라 부검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법, 과학적인 기술 분야도 기존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면서 현장에서 나왔을 때 조금 더 전문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멋지다. 야, 그러면 그
과학 수사 그거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 신발 덧신 신고 그다음에 KCS 영어 많이 보셨네요. 모자 쓰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붙들고 이거 막 KCIS 뭐 이런 거. 지문 채취해야 되고. 네, 야, 그 얼마나 하셨습니까? 약 8년 정도 근무하다가 오래 하셨네요. 있습니다. 네. 오. 야, 8년이요? 8년 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셨어요? 예. 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의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PTSD가 오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 잠시 이제 그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때는 뭐 과학수는 아무래도 현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가는 거지만 파출소 같은 경우는 현장이 발생하고 있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정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빨리. 분들에게 네. 또 더 예방도 할 수 빨리 할 있고요. 수 있도록 네. 해서 파출소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학수사관으로 8년이나 그래도 일을 하셨으니까 8년간 있었던 일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수사 있으면 좀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포항 안에서는 그 조금 나름 인터넷과 뉴스에서 유명했던 동물학대 사건들이 좀 몇 건 있었거든요. 네. 그 건을 제가 또 다 참여하게 됐었고, 네. 그리고 또 70대 여성분들 세 분이 포항에 놀러 오셨다가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셔 변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일을 이제 수사하고 조사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좀 있었다고 그랬는데 본인 그 치료는 하고 계세요?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음동행을 통해서 경찰에서 하는 심리 상담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그거 끝나고 아직 그런 약간의 장애는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또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약간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정신 건강도 이제 그럼요. 본인들도 챙기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경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근데 아까 근데 아직도 수화를 배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계속 배워야 되나 봐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게 언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잊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수업만 완전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시간은 안 되다 보니까 틈틈이 나눠서 공부를 하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또 오늘 수호 경찰로 나오셨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수호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짧게 한번 해드릴게요. 경찰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112로 문자 주세요. 하나 배워서 이 경찰이 이렇게 표시인가 봐요? 이게 경찰이요. 아, 경찰. 아, 네. 이거 하나 배웠다. 경찰. 네, 함께 한다. 약속인가요, 이게? 네, 약속이요. 112로 이게 문자하세요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112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세요. 예. 배웠어요, 진짜. 그럼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수호 업무가 필요할 땐 또 그것도 직접 하시고. 네. 근데 저는 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과학수사대처럼 수호 파트만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그 특별하게 수어 경찰을 둔다기보다는 경찰들에게 수어나 점자 같이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여러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공부의 기회가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진경사님은 타고난 이건 뭔가 배려심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것 같죠?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분이 또 전문화가 돼서 그럼 또 좀 더 업무가 줄 수 있잖아. 근데 기꺼이 내가 이걸 하면서 여기까지 하겠다. 타고난 분이네 이분은 진짜. 아우 진짜 멋있는 분이네. 네, 수호통역경찰 진선미 경사에 이어서 이번엔 뇌파 분석관 1호 뇌파 분석관 1호 주희연 경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뇌파 분석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 중에서 시험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가운데서 이제 시험을 봐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일반인들 사이에서 시험을 통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채용이 되고요. 예. 보통 심리학과나 관련 뭐 뇌과학 이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연구 경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이제 채용을 진행합니다. 그럼 주 경장님도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를 전공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조금 하다가 뇌파 분석관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채용되신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채용 공고가 이제 뜨나요? 딱 뜨자마자 어떻게 잘 보게 돼가지고 타이밍이 맞춰서 운명이네. 들어오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뇌파 분석가가 먼저 된 다음에 경찰이 됐고 경찰이
근데 경찰 일을 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배명이 보통 이제 경찰로서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예. 배명받은 지 이제 5개월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입 이제 경찰이신데 현재 뇌파 분석관으로 업무를 매일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뇌파분석관 같이 이렇게 특채로 네. 채용이 되더라도 지역 경찰 업무가 모든 경찰 업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지역 경찰에서 6개월 실습 아닌 실습 같이 이렇게 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6개월 이후에 이제 과학수사 예. 분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지역에서의 지금 현장 업무가 끝나는 건 언제쯤인 건가요? 내년 2월이나 뭐 나중에 TO가 나는 예. 대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현장 실습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이제 뇌파 분석관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 뇌파 분석이란 말을 이제 좀 낯선 용어라서 좀 낯설어요. 설명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쵸. 예, 좀 설명해 주세요. 뇌파는 저희 뇌가 이제 저희 뇌 세포들이 이제 신경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기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형이 나오면 그거를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뭐 특징을 찾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거짓말 탐지라던가 진술 분석 이런 것들에 활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 탐지기랑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렇게 말을 시키거나 그럼 그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뇌파가 분석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딱 어떤 물체를 봤을 때 네. 저희 뇌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신호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네. 그 신호들이 빠르면 뭐 0.2초, 0.3초 만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신호들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내서 그것들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사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뭐 DNA라던가 이런 증거가 없을 때 네. 범행을 부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범행에 사용된 도구라던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보고 난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뇌는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그 신호가 발생해서 그걸 캐치를 하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는 이제 가슴에 뭘 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뇌파 분석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뇌파는 이렇게 전극이 달린 캡 같은 거를 보통 착용하게 되는데요. 사진 지금 보여주는 네. 거 아, 저거죠? 이거예요? 군요. 네, 맞습니다. 우와. 외계인 같지 않나요? 저 모자 같은 걸 쓰고 이제 아이고. 네. 본인 좀- 모습인가 봐요. 네, 실험할 때 제 실험할 때. 모습인데요. 저렇게 얼굴에도 전극을 붙이고 머리에도 한 뭐 32개에서 64개의 전극을 보통 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런 뇌파 분석을 실제 수사에 적용을 하고 있나요? 아직 워낙 이제 막 뽑았고 네. 새로운 기술이라서 네. 그렇게 많이 활용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간혹 가다가 미제 사건이라던가 예.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 이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뢰가 가끔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렇게 처음 뇌파 분석관을 채용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호흡이라던가 맥박 이런 것들을 보통 주로 지표로 삼는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속이려면 어떻게 좀 100% 신뢰도가 100%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뇌파 분석 기술을 조금 이제 보완하는 맞아요. 검사로 도입하는 예.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데 보니까 심장 박동 막 일부러 막 천천히 하게 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는 모습 제가 맞아, 봤거든요. 맞아. 근데 뇌파는 아까 뭐 0.23초라고 하니까 조금 속이기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타고난 뻔뻔함으로 내가 봤던 물건이지만 못 봤던 물건인 척 이러면은 혹시 발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때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렇게 눈 깜짝할 새 네. 발생하는 신호기 때문에 어렵군요.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이게 발생하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에서 좀 보완된 과학수사잖아요. 네. 더 아주 치밀하게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공부를 꽤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 분야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뇌과학이나 심리학에 관한 지식이 조금 많아야 업무를 하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거기서 이제 뇌에 관련된 연구실에서 같은 이제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조금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인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네.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심리학도. 근데 네. 왜 하필 범죄 심리 쪽으로 하셨을까요? 옆에 계신 분처럼 어릴 때부터 나는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라는 오. 그런 꿈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걸로 영향을 받으셨는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런 꿈이 있었던 건 아닌데 원래 대학교 때는 제가 뇌 연구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뇌 관련된 연구를 막 하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N번방이라고 되게 네. 큰 사건이 하나 네. 터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좀 이제 나도 좀 돕고 싶다. 뭔가 저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좀 이제 답답하다. 이런 감정을 느껴서 범죄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제 연구보조원이라고 해서 연구 업무를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뇌파 분석관으로서 경찰이 된 건데 네.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되게 타이밍이 절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처음으로 뇌파 분석관을 뽑는데 마침 그게 어떻게 저한테 제가 접하게 되어서 이렇게 딱 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보다는 현장 일이 더 맞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게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하는 것에 기초가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아야지만 좀 되는데 네. 연구실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직접 보고 현장에서 나도 같이 뛰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경찰로 입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일종의 현장 실습 기간인데 지난 과정에서 야 저런 사건에는 뇌파 분석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그 뇌파 검사 자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지 뭐 엠바고가 잘 지켜져야지만 활용이 가능한 네. 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다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사건 같이 그런 사건이라고 쳤을 때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예. 주장을 했잖아요. 부인했잖아. 그렇죠. 근데 CCTV 밖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예.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증거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럴 때 뭐 피해자의 속옷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알아보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어서 빨리 이게 뇌파 연구가 활발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우리 경장님께서 열심히 실습을 다 끝내고 이론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지금 지구대에서는 어떤 업무하고 계세요? 지역 경찰로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 경찰 업무 자체가 워낙 다양해서 뭐 기본 민원 처리부터 실종 아동 찾아주고 네. 이제 주치자분들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절도범 잡고 이런 경찰 업무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어디서나 근데 막내가 힘들잖아요. 신입 경찰로서 어떤가요, 지구대에서 일하는 게? 워낙 동료분들이 잘 이제 막내라고 잘 챙겨주셔가지고 하루에 일 하나만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이 밖에서 볼 때와 안에 들어가서의 모습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되기 전과 이제 경찰이 돼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아마 그 느낌이 좀 다를 텐데 지구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마침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그 흉기난동 사건이었는데요. 네. 요즘 좀 워낙 많잖아요. 많죠. 그 사건도 이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출동을 해서 보니까 양쪽 다 이제 만취 상태셨고 이제 흉기를 가지고 높은 언성의 대화가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접했을 때가 이제 갓 실습생 달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아주 예. 신입 예. 때였거든요. 무서웠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손이 벌벌 떨리는데
그래도 팀원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이제 가서 팀원분들 하는 거 보고 잘 이제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는데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꼭 이렇게 물리적인 대치 말고 말로 설득해서 흉기를 이렇게 뺏어내고 상황을 좀 완화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것이 베테랑 경찰관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실제 그 현장 상상만 해도 남자인 그러니까요. 저도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보통 사람들은 제복만 보면 사람들이 좀 주눅이 드는데 거의 제정신 아니고 막 흉기를 주치폭력이니까 또. 네.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실제 그죠? 무섭지만 그래도 동료와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다는 느낌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인이 그런 사건 사고 현장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옆에서 막 누가 흉기 들고 막 이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시민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난할 곳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도망가시는 게 가장 안전이 중요해요. 안전한 방법이고요. 네. 굳이 맞서 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시는 상태라는 거는 아드레날린이 과분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삼단봉으로 이렇게 손목을 때리거나 이렇게 뼈가 부러지더라도 흉기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시고 만약에 대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골목이다 이런 상황이면 최대한 이제 팔 같은 다쳐도 그렇게 중상을 입지 않는 부위로 이제 급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고 최대한 기회를 타서 도망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재희 경장님, 혹시 도로에서도 이렇게 흉기 난동 또는 흉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칠게 반항하는 사람을 접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흉기를 드신 분은 못 봤고요. 이제 차 자체가 예. 이제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진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예. 이제 차체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보호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최대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수신호를 하는데 예. 이제 가끔 그런 거를 못 보시고 예. 이제 계속 주행을 하시거나 예. 또는 무리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저희는 거의 흉기 못지않은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순찰대 경찰의 어려움은 그런 점이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진선미 경사님은 흉기 지구대에서 혹시 네, 흉기 지구대에서 난동자라든지 혹시. 전 주로 과학 수사할 때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 예. 흉기로 다치고 난 상황을 주로 많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현장을 보고 나면 그걸 다 상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못지않은 괴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렇게 지나가면 아 여기는 뭘 잘하는 집, 여기는 뭐가 맛있는 집, 여기는 뭐가 유명한 집 이렇게 기억을 하죠. 얘기를 하고 네.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는 지나 아 여기 절도, 여기 사건으로? 강도, 여기 살인 사건 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이 되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그 PTSD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주희영 경장은 경찰이 되고 나서 뭐가 가장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험한 상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1년치 볼 험할 일들을 한 번 근무 때 다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근무 안 할 때 길을 지나갈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뭐가 있을까 봐. 뭘 가지고 있을지 네.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아. 얼굴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먼저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런 몸의 행동을 살피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진선미 경사님도. 저는 지나갈 때 뭐 주차돼 있는 차량이 차문이 열려 있거나 예. 아.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차문이 그렇죠. 열려 아무래도 있다. 도난 위험이라든지 뭐 그런 게 그런 있- 절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예, 예. 얘기를 드리고 아니면은 뭐 잠깐 왜 편의점 잠깐 들어간다고 차문 안 잠그고 예. 가시는 분들 예, 예. 계시면 그냥 뒤에 그냥 서서 그분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그분 나오시면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지켜주시는군요. 무심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예. 최재희 경장님 혹시? 저는 이제 조금 결이 다른데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위반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위반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거 위반인데? 라고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나? 네, 그 위반되는 상황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예.
넘기기 찝찝하고. 운전하기 너무 맞아요. 힘들겠다. 그쵸, 찝찝하잖아. 난 1차선에 화물차가 가면 안 되는데 계속 가요. 화물차가 계속 가요. 나는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앞에 화물차는 이제 차체가 크기도 하고 이제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1차선으로는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신천대로 같은 경우에 정말 가끔 1차선에 화물차가 주행을 해요. 나는 좀 시원하게 가고 싶은데 앞에도 보고 싶고 한데 그럴 때는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일반인의 신분으로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 그냥 그럴 때 여기 딱 경광등 붙이고 경광등 저기 이거. 화물차 오른쪽으로 화물차 오른쪽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를 그리면서 아이고. 꿋꿋하게 따라갑니다. 예. 이야기, 경찰분들 이런 고충이 있군요.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네. 사이카 순찰대 최재희 경장의 이야기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이카 순찰대에서 하는 일을 좀 소개해 주세요. 사이카 순찰 때는 기동 경호라든지 아니면 교통 단속 또는 행사나 집회 네. 같은데 이제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거나 정체가 될 걸 우려해서 미리 도로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이제 뭐 교통을 원활하게 도로상의 위험이 없게끔 이렇게 먼저 선 조치하는 부서입니다. 사이카 순찰대원으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됐고요? 저는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2년 가까이 돼가네요. 네. 예. 오. 저 뭐예요? 이제 훈련 저거는- 중인가요? 이제 경찰 인재개발원이라고 경찰관들이 이제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인데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영상을 찍은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교육을 받고 있는 영상입니다. 교육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예. 처음에 가서 오토바이를 먼저 눕힙니다, 바닥에. 예. 그래서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우는 것부터. 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저 오토바이가 언제 어디서 이제 넘어갈지 모르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세워줘야 되기도 하고. 엄청 무거운데 오토바이? 네, 맞습니다. 저거 하고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예, 정말요? 그렇습니다. 어떡해. 그 무게가 가장 큰 건 몇 킬로그램 가장 큰 정도가 거는 나가나요? 한 350 이상 예. 넘어가고 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럼 넘어지면 일으켜야 된다는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정난 훈련이 요령이 필요하겠는데요. 필요하겠죠, 그죠? 네, 저거는 온전히 힘으로 드는 게 네. 아니라 예. 이제 뭐 방향이라든지 손 잡는 위치라든지 오토바이의 이제 무게 중심을 이용해서 세우는 거기도 하고, 사실 밖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은 약간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힘이 또 있어서 예, 번쩍 일어서야죠. 원래 이렇게 번쩍 빨리. 들기도 합니다. 초인적인 경찰의 힘을 네, 저희가 맞습니다. 곳곳에서 거기에서 도로 숨은 곳곳에서 힘을 네. 찾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대구 경북에 25명의 사이카 순찰대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이카도 25대가 있나요? 현재 사이카는 30대가 있습니다. 오. 네, 사이카는 30대가 있고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고장이 나거나 음. 혹은 아직 뭐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가 없다 하면은 각 팀에 소속된 예비차를 이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관리도 그러면 사이카 순찰대원들이 할 네, 일이겠네요. 개개인마다 이제 배정된 오토바이가 있어서 아. 세차부터 정비, 주유 모든 점검을 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유일한 여성 사이카 순찰대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이카 타는 여성들 드물다는 얘기인데, 그 여성이면 더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자격 조건 같은 거?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 이종 소형 면허만 있으면 오. 되는 예. 부분이라서 뭐 여자인데 키는 몇이 넘어야 되고 예. 뭐 데드리프트는 얼만큼 예. 들어야 되고 이런 예. 거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이종 경찰관이고 이종 이종 소형 면허만 소형만 있으면. 있으면은 얼마든지 오. 지원하셔도 근데 됩니다. 아까 입장하실 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 키가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네, 혹시 맞습니다. 키 제한이 있진 않나요? 아니요, 키 제한도 없습니다. 오. 이종 소형 면허가 있었다면 그 전에도 바이크를 타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에요? 네, 바이크는 이제 사이카 와서 처음 오. 타게 된 거고 이종 소형 면허를 따게 된 이유가 네. 경찰학교에 가서 이제 운전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너 나중에 사이카 한번 타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한번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오 멋있지 해가지고 이제 그때 준비해서 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 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예. 허락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면허 한번 따보자 해가지고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따놓은 이종 소형 면허가 그럼요. 결국 사이카 순찰대원으로 이끌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쌀카 이렇게 순찰하시는 경찰 보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오토바이 탁 타고 네. 선글라스 붓이 그렇죠. 쫙 씌고 그러면 멋있거든요. 근데 자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언제 출동하는 거예요?
저희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네. 이제 하루하루 근무지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근무지 내에서 이제 교통량이 많고 네. 정체가 많고 사고가 많은 사고 잦은 지역 예. 거기를 위주로 순찰을 돌아요. 그 순찰을 네. 돌다가 교통사고라든지 사고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도로상의 장애물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무언가가 있을 예. 때 거기서 네. 바로바로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큰 화재라든지 정말 많은 경찰 인력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무전을 받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시 대기하다가 그런 무전이 온다거나 이럴 때 현장으로 이제 가시는 건데 주로 어디 현장에 근무하세요? 저는 대구 전 지역을 아. 있어가지고 항상 밖에 네. 돌아다니고 예.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서 입장하실 때 전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던 이유가 예전에 그 운전하면서 위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만나야 되는 분인데 오늘 갑자기 나타나길래 아, 이 방송인지 모르고 왠지 좀 거리감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좀 가슴이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구가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25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경쟁률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세요. 오고 싶어 하시는 예. 분들이 다 지원을 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위험하잖아요. 일단 예.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비해 예. 타는 날도 많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도로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제 당사자는 괜찮은데 당사자 가족분들이 네, 맞아요. 주변에서 나는 조금 꺼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가족들이 좀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순찰대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와 상관없이 무조건 밖으로 나갑니까? 네, 무조건 오. 나갑니다. 이제 단 눈이 네.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날이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이제 경찰관의 건강에 이제 염려가 되는 그런 날씨일 때는 저희가 순찰차를 타고 아. 그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아 그럼 순찰 차도 타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전 오. 사이카 순찰대원이라고 그래서 바이크만 타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네요. 바이크를 제일 많이 타고 예. 그 다음은 순찰차를 가끔씩 타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그 사이카를 탄다는 게 자동차보다는 위험에 좀 노출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오토바이를 안 타시던 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면허를 따서 그쵸. 하게 된 건데 혹시 오토바이 타다가 뭐 다치거나 한 적은 없어요? 타다가 다친 적은 많이 없고요. 네. 아까 그 4주간의 교육 기간 때 네. 그때 정말 많이 다쳤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처음에 그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에는 밀어야 돼요. 예. 그 200, 300km짜리를 밀고 가야 돼요. 왜냐면 오토바이가 중간에 시동이 꺼지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모두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다가 두고 올 수가 없으니까 예. 비상상황 앞으로도 훈련이군요. 밀고 끌고 뒤로도 가야죠. 밀고 곡선도 갔다가 이렇게 그 훈련을 하는데 이게 무게가 너무 큰데 솔직히 자전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냥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가운데 세워서 쭉 밀고 가면 되는데 이 무게와 크기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넘어져요, 오토바이가. 예. 깔리잖아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거든요. 예. 예. 깔려서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어머, 실제로. 예. 근데 예. 이제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오토바이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몸으로 이렇게 받쳐요. 네. 허벅지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요. 그러면은 집에 가보면은 축구공만한 멍이 이렇게 있어요. 예. 온몸에. 온몸에. 네, 정강이도 있고 무릎도 있고 손바닥도 다 아이고. 많이 넘어져서 이렇게 짚어서 까지고 네. 아이고. 이제 그렇게 4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은 다 나가서 잘 탑니다. 아, 오토바이가 이제 무섭지 않아지겠네요. 다칠 건다 다치잖아요. 아, 근데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은 저만 다쳐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잘하세요. 네. 근데 뭐 다른 여경분들은 제가 같이 교육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키도 있고 힘도 좋으시고 해서 잘 안 넘어지시더라고요. 저만 유독 많이 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다치신 거예요. 앞으로도 네. 안 다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훈련 받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두 분과는 달리 이제 또 도로 위에서 어떤 사건, 사고나 뭐 여러 상황들을 보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 혹시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사건 현장을 실시간으로 본 사건이 있거든요. 최근에. 예. 이제 교차로에서 교통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돌았어요. 그냥 돌지 않아도 될 방향인데 그냥 잠깐 돌아봤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랑 네. 그냥 주행하는 차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은 속도가 아니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차도 그렇게 크게 파손되진 않았는데 거기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 많이 굴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나도 사고가 나면은 진짜 살짝 부딪혀도 저렇게 튕겨져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연습할 때 다치고 막 그런 사고 현장 보고 할 때 그 네. 교수님 원망스럽지 않던가요? 사이카 타보라고 했던 교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예. 뭐 제안은 교수님이 해주셨지만 네. 선택은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음. 저는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도로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는 분이잖아요. 네. 특히나 그 운전하시는 분들 아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운전하시는 분들 맞아요. 제발 좀 예. 당부합시다. 예. 혹시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방금 한숨 쉬었어. 말씀도 꼭 해주세요. 뭐 다 네. 이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저 때문은 아니에요. 제가 뭐 이거를 무조건 단속해서 벌점을 먹여야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법이 예.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켜야 다른 사람도 지키고 이게 다 같이 지켜져야 사고가 안 나는 건데 그중에서 제일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운전 중에. 아. 네. 아. 운전 중에 핸드폰을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내비게이션 본다고 네.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운전대 잡고 이렇게 운전하면 안 전방주 되거든요. 씨가 핵심인데. 뭐, 전방주 씨도 그렇고 원래 운전면허 취득할 때 양손으로 잡잖아요. 그게 네.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핸들 돌릴 때도 차근차근히 그렇죠. 사고 나지 않게 예. 돌리는 건데 한 손을 잡고 있으면은 당연히 시선이 조금 더 많이 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량 속도도 느려지고 차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그러면은 뒷차는 답답해서 추월해서 가다가 예.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앞차는 앞차대로 이제 앞에를 못 봐서 추돌할 수 있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봐야 된다면 거치대에 예. 꼭 거치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꼭 놓고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행 중 맞아요. 휴대전화 사용 절대 안 됩니다. 예. 동승자들이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 진짜 고속도로에서 후배 차를 타고 오는데 자기 운전에 좀 졸음이 오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저 그냥 차 세워달라고. 그러고는 안 하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도 그 맞습니다. 보면은 못하게. 아는 사이지만 꼭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단속을 했는데 절대 인정 안 하고 막 난 절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있죠. 없었으면 많이 좋겠는데. 많죠.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단속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이클 타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였을지 궁금한데. 저는 어린 친구들이 네. 저한테 손 흔들어 줄 때도 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노란 버스. 네. 네. 아. 저희가 이제 뭐 하지 마라, 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단속하겠다 이러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항상 이렇게 뭐든지 이제 경직되고 단속하고 조금 그러니까요.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유독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애들은 잘못할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손으로 인사해 줄 때 예. 조금 더 밝게 사이렌도 한번 눌러주고 예. 빵빵이도 한번 해주고 아. 약간 아이고, 뭐 그렇게 인사하고 장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흐뭇해지네요. 흐뭇해지네요. 근데 저 같은 아저씨가 창문 내리고 인사하면 기분 별로 안 좋겠다, 그죠? 인사해드립니다. 일관성 있는 멋진 경찰관.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멋진 특수한 임무를 맡고 계신 경찰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찰로 다가가고 싶다 이야기 한 분씩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진선미 경찰관님부터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수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수어 통역사 시험을 꼭 한번 합격하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제 이름이 진선미다 보니 대한민국 대표미인 하면 진선미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넘어선 대한민국 대표 경찰 진선미로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포부 들어봤고요. 우리 주희연 주희연 경장님. 저는 수사가 이렇게 깜깜하게 막혔을 때 나침반 같이 방향을 제공하는 네. 그런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미래 나침반과 함께했고요. 자, 우리 최지혜 경장님도 얘기해 네. 주세요. 저는 도로상의 안전을 위해 경찰관과 시민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짜잔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번개맨 같은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경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세 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여성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네. 우리들의 평온한 일상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참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제가 아침마당 대구를 또 대표하기도 하고 대구 경북민들을 대표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대구 경북의 경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